자, 그러면 좀 썰렁하죠? 들고, 아야, 근데 여기 서귀포가 원래 이렇게 눈이 많이 와? 선생님, 저는 따뜻한 남쪽 지방을 찾아 이사를 왔는데 왜 이렇게 눈만 많이 오고 날씨도 춥고 이런가요? 이런 줄 몰랐어요. 하이루.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펴보시고, 자, 준서야, 너도 요 시간표를 하나 참고하시게. 3월부터 시간표예요. 자, 교재를 몇 페이지 펴시면 되겠어요? 아마도 판별식을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춥니? 네. 아, 그래요. 곧 히터가 나올 거예요. 미리 틀어놓을 걸. 미안하다. 내가 생각이 짧았구나. 그쵸? 우리 그때 판별식은 다 했죠? 판별식은 다 했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조금 설명을 하다가 말았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뭐 이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일단 5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자, 아유, 아침부터 나오느라 고생이 많았어요. 저 말이에요, 저도 걸어왔어요. 아니, 나 나올 때까지만 해도 눈이 팍 펄펄펄펄 내리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차 가져가면 안 되겠다 이러면서 걸어왔죠. 자, 58페이지 기뻐해 주세요. 드디어 우리가 이 책을 거의 다 했어요. 기뻐해 주니까 일단 박수부터 치는군요. 자, 우리 지난 시간 뭐 했냐면 판별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어디서 나온다고 했었냐 하면은 사실은 근해 공식에서부터 출발했죠.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중에서 이 루트 안에 있는 부분 b제곱 마이너스 4ac를 가지고 판별식을 써먹겠다. 이것만 봐도 얘가 근이 어떤 종류를 가지는지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할 거는 뭐냐면은, 내가 왜 아직도 판별식을 피고 있냐? 58페이지 필요하냐 미안하다. 62페이지였어요.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계수와의 관계인데, 자, 그럼 근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방정식의 해를 얘기를 하고, 그럼 계수라고 하는 것도 역시 뭐냐면 여기 있는 a, b, c 이런 것들이 계수였잖아. 왜냐하면 얘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x 값이랑 그 다음에 a, b, c 얘네들 사이에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역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실근이 두 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두 개 있거나 아니면 뭐 중근을 갖거나 아니면 근이 없거나 이렇게 세 가지가 되는데, 근을 두 개를 갖는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 x라고 하는 녀석은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그리고 또 하나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두 개를 가질 거예요. 그러면 얘 하나를 한 근이라는 의미로 알파라고 놓고 얘를 베타라고 놓는다고 하면, 이제 두 근을 더하게 되면 분모는 똑같죠. 분모는 2a로 똑같은데 이쪽 뒤에 루트 안에 있는 부분이 부호가 서로 다르니까 더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사라져요. 사라지고 남는 건 마이너스 2b만 남겠지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a분의 b다라는 이런 관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고, 이 근해 공식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얘랑 곱한다 생각하면 분모 부분은 4a 제곱이 될 것이고 2a를 두 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분자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얘가 합차 공식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겠니? 마이너스 b 부분의 제곱 빼기 루트 안에 들은 거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b를 제곱했으니까 b제곱이 됐고, 그 다음에 뒤쪽에 마이너스 괄호 열고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쪼갰다 싶으면은 b제곱이랑 b제곱 없어지고 남는 거는 4a 제곱분의 4ac라는 녀석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4 날리고 a 하나 날려버리니까 남는 거는 a분의 c밖에 안 남더라. 아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였는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구나 라는 이런 두 가지를 얻을 수가 있고요. 주로 이 두 가지를 제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3번에 있는 거는 잘 쓰진 않지만 뭔지는 보면 이해는 할 수 있을 거예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두 근의 차를 구한다 라고 한다면, 게다가 그 절대값이다 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겠시요? 절대값에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빼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 남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b 부분이 부호가 달라지니까 없어지고 남는 게 절대값 안에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게 두 개 있는 거 이렇게만 남게 되겠죠. 깜짝이야. 방음이 안 돼요. 방음이. 복도에서 나는 소리인데 이게 뭐 여기 안에서 나는 소리 같아. 혹시 이 안에서 나는 소리야? 아니에요. 아무 일도 없어요. 아니 저 굴러다닐 만한 게 없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E 날리고 나니까 남는 거는 뭐냐면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의 ac가 남을 텐데 생각해보면 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녀석 이 루트를 씌우고 나온다. 그러면 얘는 항상 부호가 뭐냐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얘네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지금 0보다 큰 범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두 군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항상 양수고 그럼 얘만 양수가 되면 되겠네 라고 해가지고 거기 나와 있는 꼴처럼 분모에 있는 a에만 그냥 절대값 하나 붙여주자. 요 위에 있는 건 어차피 양수니까 라고 해가지고 절대값을 벗겨놓은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일단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고 그 써먹을 일이 있으면 써먹어도 되는데 잘 안 나와요. 앞에 요거 두 개를 훨씬 많이 쓰니까 요거 두 개는 꼭 기억을 해주고 요거 혹시 나오면 유도해서 써도 된다 정도로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군을 알고 2차 방정식을 만들기라고 하는군요. 자 그럼 이번엔 2차 방정식에다가 두 군을 알려주겠대. 친절하게 짝이 없죠. 문제가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2차식의 개수가 또 누군가 왔어요. 2차식의 개수가 1이고 안녕? 2차식의 개수가 1이고 두 군이 알파는 2하고 베타는 3이라고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두 군을 알려줘 버려. 알려주면 요걸 거꾸로 해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낼 수 있냐라는 건데 결국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2하고 3이 나왔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우리 2차 방정식 푸는 것 중에 쉽게 푸는 방법은 인수분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잘 안 되면 지연 인수분해가 잘 안 되면 뭐 썼죠? 그래요. 근해 공식을 썼어요. 아니야 입모야로 근해 공식이라고 했어. 맞지? 자 그래서 얘가 인수분해로 풀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사실 근이 2하고 3이 나오기 위해선 x 마이너스 애매하게 쓰죠? 2인지 3인지 사이 정도로 x-2 그 다음에 x-3 이 정도로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x가 2하고 3이 나온 거 아니겠냐라고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것이야. 두 군을 알려줬을 때. 게다가 2차식의 개수는 왜 알려주느냐. 얘가 앞에 a라고 이렇게 상수가 하나 빠져나와도 사실은 a 값이 1이든 2든 3이든 4든 무슨 수가 들어가든지 간에 해는 2하고 3이 그대로거든. 그래가지고 보통 2차식의 개수, 최고차항의 개수 이런 거를 알려줍니다. 여기에다가 뭐 넣으라는 뜻이니 2차식의 개수가 1이라는 얘기는 얘를 다 전개했을 때 결국 x제곱으로 시작을 하라라는 얘기니까 a 값은 1이다 라는 걸 알려주는 거죠. 저기서. 그래서 거기 두 번째에 보면은 알파하고 베타를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은 하면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근 알려주고 그러면 원래 식을 한번 얘기해봐요. 원래식 얘기해보라 그러면 이거 전개해주면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은 0 이런 식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거꾸로 얘기해 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나올 때 어떻게 나왔냐면은 요거 쓸 때 a 값이 앞에 붙어 있잖아. 붙어 있으니까 결국 여기 들어가는 숫자가 뭐냐면은 두 군의 합이요. 두 군의 합에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잖아.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위에서 준 게 5인데 그거는 어떻게 나왔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나왔다. 근데 a는 1이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5 해가지고 5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이제 x제곱하고 여기다 넣을 때는 두 군의 합에다가 두 군의 합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여기 뒤에는 그냥 두 군의 곱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써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2차식의 인수분해. 인수분해 강의는 좀 듣고 있나요? 2강까지 다 들은 사람. 나는 2강까지 다 들었어요. 문제도 다 풀었어요. 야 1강 들었어? 어이 대단한데 이 친구. 그래요. 1강 들었다고 대단하다고 얘기해주고 있죠. 2강까지 꼭 다 들으시고 3강은 2강을 다 듣는 사람이 생기면 3강도 올려드릴게.
아니고 곧 올릴게요, 상관도. 자, 그래요. 아, 인수분해가 나왔길래 한번 얘기해봤어요. 왜 안 듣는 거임? 시험. 바쁘시군요. 왜 눈빛을 피하는 거지? 지수? 혹시 집에서 이렇게 뭐 인수분해 강의 좀 듣고 그러나요? 그냥 몸을 흔드는 건지 고개를 흔드는 건지 잘 모르겠구만. 알았어요. 자, 2차식의 인수분해. 2차식 fx가 쉽게 인수분해 되지 않을 때에는, 그렇죠. 쉽게 인수분해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괜히 막 인수분해 하고 싶었는데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잖아. 뭐냐면요. x제곱 마이너스 9는 인수분해가 대강 쉽게 되죠.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3이라고. 그렇죠? 이거야 뭐 중3들도 다 아는 거니까. 근데 x제곱 플러스 9다. 이거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마구마구 들죠. 인수분해 안 된다 라고 이때까지는 해왔었어. 근데 이제 될 수도 있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얘를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인수분해를 해버리는 것이야. 어떻게 하냐면 는 빵이라고 놓고,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인데 b가 없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역시 b는 빵이고 마이너스 4ac인데 마이너스 36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루트 안에 마이너스 36이 됐기 때문에 이때까지는 인수분해를 안 했던 것이야. 그래. 인수분해를 안 했던 것이야. 그런데 이제 우리는 배웠잖아.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어도 뭔가 할 수 있다. 왜? 복소수였었으니까. 요걸 어떻게 고치면 되겠어요? 그러면 루트 36 i 이렇게 고치면 되겠다. 쓸 수 있는데 얘는 또 2분의 6i 이렇게 되니까 결국 남는 건 뭐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3i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을 구할 수가 있죠. 이게 뭐냐면 x값, x에 들어갈 값.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주냐면 이제 는 빵이라고 붙였던 걸 0을 살짝 없애고, 화장실에 배관이 얼었더라고. 그래서 빨다가 시겁했어요. 물이 안 빠지는 거야. 조금만 더 빨면 넘칠 것 같아서 대충 빨았어요. 녹일 생각은 안 하고 대충 빨 생각만 하죠. x 플러스 3i 그리고 x 마이너스 3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된다는 것이야. 왜? 하나는 플러스 3i고 하나는 마이너스 3i가 나오도록 그렇게 인수분해를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줘도 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i가 더 들어가는 그런 꼴이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때까지는 인수분해할 때 안 돼요 하고 포기했던 것도 이제는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써가지고 결국 저런 꼴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역시나 아주 이렇게 자주 나오는 빈출 유형은 아니에요. 복소수 많이 안 쓴다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4번 2차 방정식의 켤레근의 성질. 이거는 많이 써요. 이건 많이 쓰는데 2차 방정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개수 a, b, c가 유리수일 때, 그러면 p 플러스 q 루트 m, 뭔가 말은 되게 긴데 이게 별거 아닌 게, 거기 있는 예를 하나 보면은, 예를 어느 걸 볼까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하죠. 있다고 하면 얘를 갖다가 근의 공식을 써서 풀어보면,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그냥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서 플러스 16 이렇게 될 거예요. x는. 그렇죠? 그러면 얘는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0이니까 2 루트 5라고 바꿔줄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2 없애고 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이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요 부분 루트 안에 들어있지 않은 부분은 공통이다. 그런데 뒷부분은 뭐다?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근이 하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였으면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요거 하나만 알더라도 나머지 근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마이너스 루트 5구나. 무리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주면 되는구나 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 ABC가 유리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 여기 경우에는 P가 마이너스 1, Q가 1인 경우인데, 그렇게 되면 나머지 한 근은
요거 하나만 알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거를 알 수 있다. 어떻게? 무리수 부분에 부호만 바꿔줘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켤레근이라고 해요. 왜냐면 얘네 두 개를 더해가지고 두 근을 더해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은 원래 있었던 녀석에 요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 나와야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 값이라고 하는 거는 유리수잖아. 지금 이 상황에서. 그치? 유리수가 나와야 되는데 앞에 하나의 근이 무리수가 포함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더했을 때 반드시 그 무리수 부분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부호가 이렇게 바뀌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줘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수 a, b, c가 실수일 때 한 근이 p 플러스 qi 이런 식으로 복소수가 나왔다 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두 개를 더했을 때 결국은 실수 부분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실수가 나와야 되니까 허수 부분인 i가 포함되는 부분에 부호만 바꿔서 p 마이너스 qi 이런 식으로 다른 한 근이 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설명을 하고 이제 넘어가서 실제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관련해서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보도록 하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정도 하면 이제 2차 방정식은 거의 끝나고 이제 다음은 함수로 가죠. 함수. 즐거운 함수. 별로 안 즐겁나요? 자, 필수 8번. 도현이 왜 안 옴? 이 친구 아직 펜도 못 줬는데. 아직 펜 못 받아간 친구 2명 있어요. 도현이랑 은별이랑. 더 늦으면 그냥 내가 가질까봐. 농담이에요. 왜 분위기 쌓여지고 그래? 갑분싸야? 왔나? 올 때가 됐는데 10시 20분인데 항상 20분씩 늦게 오더만. 자, 2차 방정식 2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할 때 자, 그러면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하고 두 개를 일단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4 해가지고 2다 라고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의 값을 먼저 구해요. 구하고 나서 이제 원하는 것들, 물어보는 것들을 한번 구해보면 되겠죠. 첫 번째 원하는 거는 뭐냐면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이거를 구하라는군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요? 통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쵸? 분수끼리 계산 더하기 하려면 통분을 해야 되겠죠. 알파 베타로 통분을 해줘요. 그러면 여기다가는 베타를 위아래로 곱해줘야 되는 그런 셈이니까 베타 제곱이라고 하나 써주고 마찬가지로 알파 제곱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래? 그럼 알파 베타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네.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어떻게 구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의 알파 베타. 그래요. 뭔가 이렇게 줄줄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는 앞에서 했었잖아요. 그렇지?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필요한 알파 플러스 베타 값 있고 알파 베타 값 있으니까 구할 수가 있겠죠. 실제로 값을 한번 넣어보면 안 덥니? 더우면 졸릴 텐데. 자, 이거 봐요. 히터 밑에 있는 친구들부터 옷을 하나씩 벗기 시작하죠. 자,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 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 그럼 이 부분 분자부터 계산해주면 4에다가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요만큼을 먼저 계산을 해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니까 얘랑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고 해서 분자는 5가 돼요. 분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분모만 뒤집어서 곱해주면 되겠다. 5 곱하기 마이너스 2 해가지고 답은 마이너스 10이에요 라고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이 차근차근 해야지. 이것도 계산하다가 갑자기 뭐 부호 하나 삐끗하고 이러면 또 이상한 값을 구해낼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되겠죠. 자, 다음 두 번째 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있잖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실제로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떻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절대값 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요걸 구해가지고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풀어도 돼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다 라고 해가지고 풀어줘도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이거 전개하는 거랑 이렇게 하는 거랑. 그래서 편한 대로 하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바꾸는 게 더 편하긴 하네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 2 넣고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넣어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4에다가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이라고 해서 답은 6 이렇게 구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 구해도 돼. 이렇게 해도 한번 구해봐봐. 진짜 그렇게 값이 나오는지. 하지만 아무도 펜을 움직이지 않는군요. 됐어. 다음 3번. 자, 세 번째 걸 보니까 알파 세제곱을 구하래. 더하기 베타 세제곱 이렇게 구하라고 하는군요. 그럼 이거 왠지 점점 그 시계의 변형 이런 단원의 문제를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맞춰주게 되겠죠. 그러면 원래 요만큼 전개를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더하기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자꾸 쓰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꼭 써보세요.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요만큼을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식을 세우고 밑에 거는 됐어요. 밑에 거는 요만큼 전개한 거니까 여기다가 값을 쏙쏙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요. 11이 나온대요. 나옴? 2 넣으면 2의 세제곱이니까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2. 짱짱 없어지니까 마이너스 1에서 맞네. 8 더하기 3 해서 11이 나오죠. 다음에 4번. 아우 너무 쉬워가지고 야 이거 얘기하기도 좀 그러네. 자,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얘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3개만 빼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해주면 되겠죠. 요거 전개하면 플러스 2 알파 베타까지 나오니까 위에 거랑 똑같이 해주려면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해주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분수가 나오겠군요. 4에다가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해주면 2분의 3을 더해주면 2분의 11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좋죠? 아 오늘 눈이 아주 그냥 싹 다 녹겠어요. 햇살도 좋고 내일까지 눈 온다 그러던데 오늘은 뭐 대충 오다 말려나 봐요.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9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여 미정계수 구하기. 미정계수. 자, 미정계수가 무슨 뜻이죠?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안일 미자에 그 다음 뭔지 모르겠군요. 하여튼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정해주자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어요. 자,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 할 때 써주죠. 필수 9번.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b는 0. 얘를 두근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얘기를 하는군요. 자, 이때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x 플러스 2는 0의 두근은 알파 플러스 베타랑 그 다음에 알파 베타라고 한다. 자, 뭔 소리냐면 위에서는 두근이 알파하고 베타였는데 아래식에서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 요게 각 두근이라는 얘기가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원하는 건 A하고 B 값을 구해라 라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이 문제의 의도대로 한번 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떻게? 요 위에서 두 근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면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 얼마냐면요. 얼마가 돼요? 그렇지. A가 돼요. 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 A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예요? B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두 근을 알았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B라고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얘랑 얘랑 두 개를 더하게 되면 A 플러스 B의 값이 얼마다? 알파 플러스 베타 요 두 근의 합이니까 이 부분에서 알 수가 있죠.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라고.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없애고 나면 결국 남는 거는 2A 플러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이 근과 계수의 관계를 한 번 더 써준 것이야. 준서? 적어도 돼요. 적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개를 곱한 거 A 곱하기 B의 값은 어떻게 되느냐? 얼마냐? 1분의 2에서 2구나 라고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식을 두 개를 써요. 두 개를 쓰고 지금 원하는 건 A하고 B 두 개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건데
보세요. 미지수가 2개고 식이 2개죠. 그러면 반드시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식을 조금 바꿔보면은 a 플러스 b는 2a 플러스 1 괄호만 풀었죠. 그 다음에 a를 넘겨요. b는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요게 첫 번째 식을 조금 바꾼 것이고 b가 a 플러스 1이라는 게 나왔으면 두 번째 식에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 게 낫겠네요. b 대신에 a 플러스 1을 넣게 되면 두 번째 식이라는 게 a 곱하기 a 플러스 1은 2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는 0이라고 바꿔줄 수 있고 요걸 전개하면 a제곱 플러스 a가 되고 2라는 게 넘어오면 a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 이렇게 될 거니까 그러면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a는 1 또는 마이너스 2예요 라고 이렇게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은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얘가 뭐 또 안 되는 조건이 혹시 있나? 라는 걸 한번 찾아보는 거죠. 마이너스 1 그리고 2다. 1이고 마이너스 2. 특별히 안 되는 거 없는 것 같죠? 있음? a가 1이 들어가면 맞고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플러스 3. 그래요. 뭐 특별한 조건은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요거에 각각 맞게 b 값을 구해주면 되겠죠.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면 b는 2, b는 마이너스 1 해서 요 쌍 그리고 요 쌍 이렇게 두 개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a는 1, b는 2 또는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어요. 어떻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 써가지고 푸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115번, 116번을 한번 지금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풀어보도록 하고 값이 좀 이상 야릇하게 나온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괴로워하지 마시고 값이 좀 분수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마이 분수가 나올 수 있어요. 혹시 첫 번째 건 구혜님 하고 있는 중이니? 그래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가요? 3분의 4? 훌륭해. 그래요. 알파 써놓으세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4. A 플러스 B 아니고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써주세요. 왜냐면 두 분이 알파랑 베타라 그랬거든. 이거 쓰세요. 응? 알파는 이렇게 써요. 자, 알파. 따라해보세요. 베타는 이렇게 써주면 돼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 끝나는 점. 그렇게 써보세요. 아니, 뭐 알파, 베타 별로 안 써봤던 것 같아요. 나 똑같네. 분수하게 나올 수 있어요. 값이 이상하게 나온다. 어? 알파, 베타 다음에? 알파, 베타, 감마. 감마. 뭐야? 감마 뭐 이런 거지. 뭐. 알파, 베타, 감마 다음 뭐냐면요. 시그마가 나와요. 그 다음은 알파, 베타, 감마, 시그마. 8인데 여기 끝이 없어. 끝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 기울어진 8. 친구들 밥 안 먹고 왔어요? 전 먹고 왔어요. 뭐 자랑하고 있어. 어제 눈이 많이 오길래 저 중문에 갔다가 중문에 무슨 홈앤 테이블 데코페어 그거 갔다가 오는 길에 여기 강정마트에서 전복 사다가 전복죽을 끓여 먹었죠. 왜? 내가 끓임. 완전 맛있어.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하는데 왜 또 이 친구 창밖을 응시하고 그러시나요? 그렇죠. 값이 정말 참 답같지 않게 나오죠? 첫 번째 거 27분에 136이 나와요. 진짜 27분에 136이야. 그래요.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혹시나 괴로워할까봐 미리 얘기하지만 다 분수예요. 다 분수예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해요? 어? 어떻게 풀어요? 어느 거?
몇 번? 그래요. 에헤, 그래요. 2번 얘기하는 거죠? 식을 불러보세요. 알파 제곱 분의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분의 알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통분을 하세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그 다음에 베타 세제곱 플러스 알파 세제곱. 방금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을 구하지 않았니? 네.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밑에 거 어떻게? 이거? 하하, 이 친구들 이거 참 알파 베타의 제곱이잖아요. 하하하하. 그래요. 좀 밑에. 아니야. 아까 1번이 더 이상했고 두 번째 건 그나마 좀 덜해. 준석은? 그래. 그래요. 알파 플러스 이 친구 알파랑 베타를 오 썼어. 대단한데? 알파 곱하기 베타는? 응?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3분의 a분의 c이기 때문에 부호 그대로 그래. 미안해. 마이너스 3분의 2가 맞죠. 자, 여기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나 딱 써주고. 잘 쓰고 있어요. 이 친구 왜 태어나서 알파를 처음 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자, 그래서 요거 세제곱을 할 건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갑자기 a, b가 나오면 안 돼요.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건 더 분수예요? 네, 분수예요. 전부 다 분수 나와요. 왜 딱 떨어져? 딱 떨어져? 딱 떨어지면 아니지롱. 그래요.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4잖아. 3분의 4를 여기다 쏙 넣고 3분의 4를 세제곱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분의 4다 라고 숫자를 쏙쏙 넣어서 계산을 해보면 된다는 거죠. 이제 분수 계산 할 수 있는지 그거를 물어보고 있어요. 맞는 것 같은데? 3분의 34? 네. 맞아요. 지연이 잘 풀고 있나? 풀고 있긴 한데. 그래요. 헤잉 마이너스 21 이런 거 답 없지롱. 다 분수지롱. 좋아하고 있어. 다 분수라고. 휘성 두 번째 거 얼마 나왔는데? 13만 원. 그러면 안 되는데 왜 딱 떨어지고 그래? 딱 떨어졌는데 반갑지 않아요. 그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요? 3분의 4.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군요. 첫 번째 거 값이 27분의 136이 나왔죠. 27분의 136.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그거 제곱하면은 분모에는 9분의 4가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9분의 4분의 27분의 136이잖아. 그러면 27분의 136 곱하기 4분의 9로 분모에 있던 것만 뒤집어주면 될 것이고 일단 요까지는 인수분해가 아주 원활하게 되는 편이죠. 그 다음에 136이 그러면 3의 배수냐? 그러면 3의 배수는 아니야. 3의 그렇죠. 4의 배수지. 4의 배수니까 날리고 34. 4요? 3분의 3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아니야, 가끔씩 나누게 하다 보면 그렇게 좀 틀릴 때도 있고 그런 거지. 아닌디? 아니고. 응. 분모가 9로 나오는데 9분의 1로 나오는데 두 번째 거예요. 준서 두 번째 거예요. 두 번째 건데 통분을 했어요. 통분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첫 번째 문제가 이거 구하라는 문제였거든. 그게 27분의 136이야. 그래서 분자에다가 넣고 분모에 있는 알파 곱하기 베타의 제곱이라는 녀석은 얘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의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한 거예요. 눈으로 봐서는 그래 풀이에 흠잡을 곳이 없군 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풀어봐야 돼요. 손으로. 9분의 40. 그래요. 훌륭해요. 그래서 그대는 몇 번까지 풀었는가? 4번이요. 그래요. 세 번째 거 9분의 40 나왔나? 네. 지수? 4번 어떻게? 5대까지 풀었나? 여기. 세 번째 거 풀고 있어요. 지연? 다 풀음? 잠깐만 절로 가봐. 절로 가 있어봐. 이런 느낌인데. 비상? 세 번째 거 했나? 그래요. 9분의 40 나왔어요? 4번? 아니요. 5번? 그래요.
괜찮아. 그러면 116번을 풀고 있도록 하겠다. 자, 준서 풀고 있죠? 네, 3번 풀고 있나요? 3번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이거 아까 했던 거네.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해주면 되니까 비교적 간단하게 계산만 해주면 될 것이고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답은 얼마냐면 9분의 40이에요. 이렇게까지 바꾸고 나면 이제 숫자 넣어가지고 계산하는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거니까. 다음에 네 번째는 2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아이고 베타부터 긋고 있죠. 2베타 마이너스 1. 자, 이거인데 그러면 4알파 베타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전개만 잘해주면 되죠. 전개만 잘해주면 되니까. 부담스러워. 왜 또 좀 쳐다봐요. 뭐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옆 친구하고 비교를 해보려고 그래요. 훌륭해요. 왜 비교하면 안 돼? 그 다음에 5번은 그대 5번 전개 해봤나요? 아니요, 저게 쉬워요. 아 전개를 해봐야지. 그래요. 5번 전개하면 돼요. 아니 얘가 괄호 안에 쌓여 있어가지고 전개해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잖아. 저만 그 외침이 들리나요? 너는 전개 안 했는데. 그래? 어떻게? 피아노 안 돼. 어떻게 치환해 씨? 뭐 그래 치환하고 나서 어차피 결국 결론은 다시 바꿔야 되는데 맞아요. 치환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뭐 그냥 그래 그냥 전개하려니까 9개나 나오는구나. 9개나 나오구나. 그래. 하지만 나는 9개를 그냥 쓰겠어. 알파 곱하기 베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네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얘를 곱하면은 마이너스 3베타 제곱 플러스 9알파 베타 마이너스 3베타 그 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모아주지 뭐. 어떻게 10알파 베타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게다가 요거 썼고 알파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2베타 플러스 1 거의 다 된 것 같지 않나요? 아니 왜 알파 베타 값 있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얼마냐? 따로 그걸 물어보는 건 없었네요. 그래요. 이 친구 5번은 풀었나요? 아니요, 쌤프로 보고 있어요. 나만 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왠지? 지연? 5번 답 얼마 나왔냐? 빨리 불러봐. 응, 없어졌다. 좋아. 마이너스 3분의 아니다. 53 맞아요. 자, 왜 이래? 야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거 얼마냐? 안 와. 요거 제곱해가지고 9분의 16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2 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계산이 왜 이런 거니? 이게 9분의 4 아니 3분의 4니까 9분의 12가 되고 9분의 28이네. 숫자가 아주 참 28스럽군요. 자, 10 곱하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분의 2 그다음에 마이너스 3 곱하기 9분의 28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3분의 4만 곱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2 곱하기 3분의 4 2 곱하기 3분의 4 더하기 1 이거를 계산해주면 됩니다. 안 와. 그래. 다 3으로 분모는 다 3이 되겠어요. 얘가 마이너스 3분의 20 그 다음에 얘는 3 1 해주고 마이너스 3분의 28 그 다음에 이쪽은 마이너스 3분의 8 마지막에 플러스 3분의 3 이니까 20 더하기 28 더하기 8 하면 56이잖아. 마이너스 56인데 거기서 3만 빼주니까 결국 마이너스 3분의 53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뭐지? 이 노가다스러운 문제는? 그래요. 분수 계산 한번 해보시라는 그런 의도였나 봐요. 자, 다음 116번 프로님. 그래요. 116번까지 풀고 좀 쉬도록 할 테니까 116번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풀어보시고. 나왔나? 얼마 나왔나? 오, 아닌데 어떡하지? 오, 둘도 아니에요?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맞게 풀었어. 맞게 풀었어. 그냥 괜히 틀렸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휘성. 와, 길이 다 녹았어. 역시 햇빛의 힘은 위대해요. 할 수 있겠다. 거기도 녹았어. 휘성아, 모르겠어요. 휘성아, 이제 일찍 안 끝내줘도 되겠어. 길이 다 녹았어. 버스도 잘 다녀. 아니 진짜 다 녹았어. 장난 아니야. 별로 막 춥진 않은데. 걸어왔대. 힘들게. 아니 나 나오는데 깜짝 놀랐어.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는 거야. 뭐지? 산간 지역인가? 그래서 발목까지 눈이 쌓여 있어가지고 뭐 이러냐 싶었는데. 자 어쨌든 116번 다들 풀었어요? 그럼 이제 화장실에 물도 좀 내려갈래나? 응? 응? 아니야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다. 자, 이 친구들 풀었나? 116번. 선생님의 명쾌한 풀이를 기다립니다. 뭐 이런 느낌인데. 116번.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는 0. 이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는군요. 네, 그 다음에 밑에 x제곱 마이너스 ax 그 다음에 마이너스 b는 0. 이 두 근은 알파 마이너스 1이랑 베타 마이너스 1이랑 이렇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요만큼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알 수 있죠. 뭐라고? 마이너스 a라고 알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b라고 알 수 있네요. 준서 여기까지 되니?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갑자기 b는 여기 있는데 왜 갑자기 b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자 마이너스 1분의 a 해가지고 마이너스 a가 된 것이고 요거분의 요거 해가지고 b가 나온 요까지 이제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문제의 뜻대로 따라가 주죠. 뭐 두 개를 더해요. 더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가 나올 건데 그게 얼마냐 하면은 a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과 계수의 관계 써가지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될 텐데 전개 빠르죠? 자, 여기 곱하고 4개 딱 정리해가지고 나왔어요. 자, 그게 어떻게? 마이너스 b라고 의도대로 써줘요. 의도대로 써주고 위에서 나왔던 이 관계들을 여기다가 쏙쏙 넣는 거죠.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고 요거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넣어줘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마이너스 a를 넣어줘야겠죠? 알파 베타 대신에 b를 넣어주면 a와 b에 대한 연립방정식도 아니야. 왜? 위에 거가 바로 그냥 a가 얼마 이렇게 나와 버리게 되거든. 그렇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a다? 그래? 그럼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가 2a가 되고 그래?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네. 이렇게 해서 하나 구하고 a가 마이너스 1을 구했으면 여기 밑에도 b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여기 플러스 1이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은 마이너스 b 이따위로 나오게 되겠죠. 이걸 보는 순간 잠깐만 이거 난리잖아. 뭐야 b하고 b가 같다는 거가 아니네. 그렇죠? b하고 마이너스 b가 같다는 거니까 이렇게 되려면 넘겨요. 넘기면 2b는 0 해서 b가 0인 거밖에 없죠. 순간 b는 b다라고 나왔으면 되게 허무할 뻔했어. 그럼 못 구해. b는 모든 수가 다 되잖아. 근데 그건 아니니까 다행이에요. 그래서 답은 뭐냐? a는 마이너스 1, b는 0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제 이어서 근과 계수의 관계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 근과 계수의 관계는 다 할 수 있을까? 있어야 될 텐데. 이미 아니던데? 배고파. 왜 그래? 더 줘봐. 내가 민미라고 할 때 왜 아니라고 말 안 했냐? 줘봐. 괜찮아. 싸우지 말아요. 나 언니랑 싸울 뻔했네. 둘이 싸워서 이긴 사람한테
거죠. 자, 필수예제 10번. 어우, 신발을 갈아 신었더니 갑자기 눈높이가 높아진 것 같아. 자, 보지 마세요. 창피해요. 자, 첫 번째.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k-1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b가 2대 3이래요. 그럼 두 근이다. 그러면 보통 알파하고 베타라고 이렇게 두세요. 알겠죠? 두 근이라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두시고, 전 곧 죽어도 a랑 b라고 놓고 싶어요. 정 a랑 b, 알파랑 베타가 싫으면 차라리 p랑 q로 두세요. 알겠죠? a랑 b요 하면은 문제에서 막 헷갈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때려주기도 싫습니다. 그럼 pq 뭐 그런 식으로 헷갈리지 않게 놓으라는 얘기예요. 자, 요 b가 2대 3이래요. 알파 대 베타라고 하는 게 2대 3이다 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랬을 때 실수 k의 값을 구하시래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외항, 내항.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고 외항, 내항 하면은 번거롭기만 하니까 아예 얘네를 알파, 베타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한번 더 보자고. 그럼 알파를 2p라고 두고 베타를 3p라고 둬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도 2대 3이 되는 거니까 아예 이렇게 알파, 베타보다도 2p, 3p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둬도 상관없는 그런 문제예요. 왜냐면 비율을 줬기 때문에 2대 3이다 라고 줬기 때문에. 그럼 두 근이 하나는 2p요 나머지 하나는 3p다 라고 이렇게 줬으면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두 개를 더하면 5p가 되고 곱하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그렇죠. 6p제곱. 아유, 그래. 빵 열심히 먹고 있네요. 자, 5p랑 6p제곱 요걸 이용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두 근의 합이라는 5p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k-1이랑 5p랑 같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k라는 거 1분의 k가 될 거니까 6p제곱이 k예요 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요 5p는 k-1이라는 요 식에서 k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돌아서 k는 5p 플러스 1 이렇게 바꿀 수 있죠. 바꾸고 나서 여기다가 쏙 넣는 것이야. k 대신에 5p 플러스 1이라고 넣으면 6p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5p 플러스 1이에요 라고 해서 결국 p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5p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되고, 그러면 얘가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요. 6일 마이너스 1,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6p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p 마이너스 1이랑 곱해서 0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p 값이 마이너스 6분의 1 또는 1이다 라고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k 값을 알려달래. k 값을 알려달라니까 p 값을 구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p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 넣어가지고 값을 구해보고 1 넣어가지고 값을 구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k 값이 어떻게 되느냐? p에다가 마이너스 6분의 1을 넣었을 때는 마이너스 6분의 5 더하기 1이 되니까 6분의 1이 될 거고, p에다가 1을 넣었을 때는 5 곱하기 1 하면 5고 더하기 1 했으니까 6. 그래서 k는 6분의 1 또는 6이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는 거죠. 어떻게 풀었냐면 문제의 조건에서 두 근의 b가 2대 3이다 라는 걸 이용해서 그 근을 각각 2p 그리고 3p 이렇게 두 개라고 줬다는 거죠. 그게 바로 2대 3이라는 조건을 활용한 거야. 그래서 두 근을 더했더니 5p고요. 두 근을 곱했더니 6p제곱이에요. 그러고 나서 원래 주어져 있던 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라고 하는 건 k-1에 해당하고 두 근의 곱이라는 건 1분의 k니까 k에 해당한다 라고 해서 위의 식을 정리한 다음에 넣어서 p 값을 구했어요. p 값을 두 개 구하고 최종적으로 k 값을 구해준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꾸 하다 보면 뭐 더 간단하게 이렇게 풀 수도 있을 텐데 일단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다음 두 번째 거. 아직 다 안 드셨을까봐 두 번째 것도 보여드림. 자, 9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k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의 차가 2래. 또 하필이면 또 차가 2래요. 차가 2? 그러면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나머지 한 근은 뭐라는 것이야, 얘가? 얘랑 차이가 2라는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넣으면 된다고. 요 말 보고 두 근의 차이가 2야? 그러면 여기서 2 뺀 만큼이 얘겠지. 혹은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말고 알파 플러스 2라고 둬도 상관없어. 그렇게 하더라도 두 근의 차이가 2라는 거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놔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알파 플러스 2가 더 마음에 드네요. 상관없어. 알파 마이너스 2라고 두든 알파 플러스 2라고 두든 어쨌든 차가 2라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이렇게 두근을 해놓고 그 다음에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쓰는 거죠. 두 개를 더하면 어이? 갑자기 일본어를 쓰고 있죠? 왜 그랬는지 아니? 2하고 알파를 동시에 쓰고 싶었어. 알파를 쓰다 보니까 2를 먼저 써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있었던 거죠.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얼마가 되느냐?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니까 9분의 2k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라는 녀석은 9분의 k 마이너스 5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될 거예요. 위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식, 두 번째 식이 있는데 왠지 둘 다 9를 곱해야 될 것 같아요. 분모에 9가 있으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첫 번째 식에다 9를 곱하면 18알파 플러스 18은 2k 이렇게 되고, 밑에 거에다 곱하면 9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는 k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니까 다시 이제 2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단 말이죠. 짝수잖아. 그래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9알파 플러스 9는 k라고 해가지고 k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고, 그러면 요 밑에 있는 식에다가 k에다가 요걸 넣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남는 거는 9알파 제곱 플러스 18알파는 k 대신에 9알파 플러스 9를 넣고 뒤에 마이너스 5는 있었으니까 그대로 써주면 넘겨요. 넘기면 이제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9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는 빵 이렇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알파에 대해서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죠. 인수분해 되니? 되나? 안 되나? 돼요. 3, 3, 1, 4. 1, 4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3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3알파 플러스 4는 빵. 그러면 알파는 준서야 여기까지 했어요. 자, 알파는 그러면 두 개 뭐가 되나요? 괜찮아, 너를 위해 준비했어. 자, 요만큼을 0으로 만들어주는 알파 값. 그렇지. 3분의 그렇죠. 3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요. 3분의 마이너스. 그래요. 마이너스 3분의 4. 그렇죠. 자, 그래서 알파는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4다 라고 해주게 되고, 구하라는 게 뭐냐면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나온 값들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알파에다가 넣어주면 k 값이 두 개가 나올 겁니다. 두 개가 나오는데 9를 곱하니까 어차피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12가 되겠네. 그래서 답은 12하고 마이너스 3, k는 넣어보면 12하고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맞냐? 마이너스가 아니라 그냥 플러스네. 아니지, 마이너스 맞네.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자, 그러면 117, 118, 119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왜 이렇게 아저씨 같은 소리를 내는 거죠? 다녀오세요. 친구 빵 먹느라고 뽀로로와 함께 하느라 화장실을 못 다녔고 갔다 와요. 117, 118, 119 휘성 왜 이렇게 여유로운 표정으로 음료수를 쪽쪽 빨고 있죠? 문제를 풀기 전에 의식이었나? 이 친구들 다들 선물 준 샤프를 열심히 쓰는구만. 한 3명 정도 쓰고 있군요. 지연이도 쓰고 있는 겐가? 아니네. 집에서. 됐어, 흥. 집에서. 됐어, 흥. 됐어, 흥. 마음 상했어, 흥. 아니, 도현이는 왜 이거 아직 샤프도 못 줬는데 안 오는 거임? 이 친구. 어때? 시간 세울 수 있나? 비성? 잘하잖아, 오빠. 두근의 차가 4래. 뭐, 왜 오빠라 그래서 놀랬나? 형이라고 해줄까?
번째 거 나왔어요? 얼마 나왔어요? 3분의 1하고 1이요? 아니요. 10하고 마이너스 2요? 그런가? 그래? 그거의 합을 구하래. 합을 구하래. 어때요? 잘 되나요? 두근을 알파랑 알파 플러스 4라고 놓든지 알파랑 알파 마이너스 4라고 놓든지 둘 중에 하나로 놔요. 첫 번째 거는 뭐지? 마이너스 2 밖에 안 나옴? 네. K 값이 혹시 두 개 나오지 않디? 누구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 K. 아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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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거 풀었다고 지금 봐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일 마지막 거 119번? 합을 구하래. 여기 두 분의 합만 구하면 돼. 119번은. 몰라. 이거 6 나왔는데. 두 분은 몰라. 두 분의 합은 알아. 117번 몇이에요 다? 몇이에요? 얼마 나옴? 또 6 나왔는데. 아닌데? 28이에요? 이 친구는 또 28이 나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알파 플러스 4 넣으면 두근을 더해? 두근을 더하면 얼마야? 2알파 플러스 4는 K-2고 그 다음에 두근을 곱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가 K 플러스 2예요. 맞겠죠? 그러면 K라는 녀석은 2알파 플러스 6이고 요거를 여기다 넣어요. 그러면 2알파 플러스 8이 되고요.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마이너스 8은 빵 마이너스 플러스 4 마이너스 2. 그래서 알파는 2하고 마이너스 4 되죠. 거기까지 나왔는데. 나도요. 거기서 알파에다 넣는 거 아니야? 맞아. 넣어. 넣으면. 넣어. K도 안 넣는. 넣으면 K 값은 얼마야? 알파에다 2 넣으면 10. 아. 그리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마이너스 2. 아. 그래서 요게 두 개가 K 값이잖아. 따라서 K 값의 합은 8 이렇게 되는 거죠. 왜 다들 계산을 이상하게 하고 있죠? 아 그래요.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2개 나와. 네, 두 개 나와요. 휘성 117번 됐나? 쌤. 네.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뭐가요? 118번이에요? 네. 알파 나왔거든요. 근데요. 그다음 어떻게? A라는 녀석이 중간에 시계 아무데도 안 나왔어요? 네. 뻥치지 마세요. 뭐가요? 어디서 뻥치고 있어요? 여기 A 플러스 1이잖아. 이 친구 자기가 써놓은 알파랑 A를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여기다 넣어요? 응, 그래요. 알파에다가 넣어요. 넣으면 A 값이 나와요. 알파. A랑 알파랑 지금 헷갈리고 있다니까, 경은. 안 돼요. 글씨를 쓸 때 아주 117번? 117번 8. 그래요. 이 자신감의 잔끄덕이. 그래. 응, 좋아. 뭐. 118번. 지수 118번. 나 117번 풀었나? 8? 118번은 푸는 중. 쌤 이거 분수 하나 나와요? 118번 분수 하나, 정수 하나. 또 이렇게 또 어디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느낌인데? 네? 분수 하나 나와요? 뭐 간보기? 이상해. 하고 마이너스 2. 나왜 알파랑 A랑 헷갈려? 그래요. 자 그러면 저거 봐. 니가 헷갈린다니까 나도 벌써 알파라고 벌써 쓰잖아. 에이 그럴 때는
그럴 때는 혹시 나 헷갈려서 잘 안 되겠어요. 그러면 차라리 PQ라고 써. 그러면 좀 구분하기 좋을 것이야. 두 근을 A 플러스 1X 플러스 A는 0. 얘의 한 근이 다른 한 근의 3배래요. 그러면 한 근을 알파라고 두면 다른 한 근은 3알파라고 두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두 개를 더하면 4알파가 되는데 4알파의 값은 얼마냐?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A 플러스 1이라고. 여기서 이제 알파랑 A랑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그렇지? 다음 두 근 곱하면 3알파 제곱 이게 되고, 이거는 A예요. 거의 다 온 것 같아. 그렇지? A가 그러면 얼마인데? 4알파 마이너스 1이잖아. 그렇지? 요 식에서 A라는 녀석은 4알파 마이너스 1. 요거 이렇게 넘기면 나올 거고, 요만큼을 여기다가 쏙 넣는 거죠. 그러면 3알파 제곱은 4알파 마이너스 1이 되고, 3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1은 빵 해서 어떻게 될까요? 3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겠어요. 맞죠? 자, 그럼 알파는 얼마야? 3분의 1 또는 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묻는 거는 뭐냐면은 A의 값을 구하래. A의 값. 그러니까 알파 대신에 3분의 1이랑 1을 넣어서 알파 값을 구해줘야 돼요. 그래서 알파에다 3분의 1을 넣으면 3분의 4 빼기 1이니까 3분의 1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에다 1을 넣으면 4 빼기 1이니까 3 나오고, 3분의 1하고 3이다 라고 써주면 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풀고 있어요. 119번은, 그래서 지연 119번은 얼마 나왔나? 아,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나오죠. 진짜? 나오는지 한번 해봐야지. 답을 들었다고 끝이 아니잖아. 그렇죠? 얘는 두 근을 어떻게 넣으면 될까요? 조건이 뭐래요? 두 근에 B가 2대 5래요. 그래요. 2P, 5P. 뭐 2알파, 5알파 이렇게 나와도 돼. 그렇죠? 119번.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k는 0의 두 근의 B가 2대 5래요. 그러면 하나는 2P, 나머지 하나는 5P 이렇게 둘까요? 2알파, 5알파라고 둬도 되고, 그건 그대 취향대로 해주면 돼요. 어쨌든 두 근을 더하니까 7P라는 녀석이 어머나 P 값을 이렇게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좋아요. 자, 두 개 곱하니까 10P제곱 이게 K가 되는군요. K 아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P는 1이고 P 여기다가 1 넣으면은 K는 10이네. 이렇게 값이 이렇게 쑥쑥 너무 쉽게 나오니까 왠지 불안해요. 자, K가 10이야? 그러면 원래 식에다가 넣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 이게 원래 식이었고, 근데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실제 문제는 X제곱 플러스 KX 마이너스 2K 플러스 3은 0 요거의 두 근의 합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K에다 이제 여기다 10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10X 마이너스 17은 빵인데, 이거 두 근을 실제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 두 근의 합만 물어봤으니까 요거 이용해가지고, 그래? 그럼 여기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0이다 해버리면 끝인 거죠. 뭐. 마이너스 A분의 B 해가지고 119번은 어렵지 않은 문제였어요. 자, 다음 넘어가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되는 데까지 해요. 늘 그렇죠. 되는 데까지 합니다. 근데 야, 이게 진짜 내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인데,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들어가서 첫 시험이 제일 중요해. 첫 시험에 좀 잘 봤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왠지 잘 받을 것 같은 그런. 사실 중학교 본다며. 뭔 소리야 이것도? 모의고사. 그거 말고 그냥 중간고사. 회사 시험이잖아. 중간고사. 헤이! 헤이! 자, 중간고사를 잘 보라는 말씀이었어요. 자, 필수의 11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3은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래요. 뭐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근이 알파분의 1 그리고 베타분의 1인 그런,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3인 x제곱 개수가 3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하는군요. 그러면
여기서 이 조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사실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이랑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6이 되죠.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그러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써볼 수 있냐면은 각각 해가 요거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 개수가 3이니까 이렇게 써볼 수가 있어요. 3이라고 쓰고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야. 구하려고 하는 녀석이고 그러면 얘를 3을 묶어낸 상태에서 요 위에 거에서 이어지는 건데 묶어놓은 상태에서 안쪽에 들어가는 게 x제곱이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더한 거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x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얘를 전개한다고 생각하면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x가 나올 거니까 이렇게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하면은 플러스 알파 베타분의 1 이렇게 될 것이야. 자, 이 식을 그냥 완성해 보세요 라는 그런 문제야. 완성해 보세요인데 지금 알고 있는 건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값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3은 앞에다 계속 끌고 당기고 x제곱이고 요걸 계산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떻게 통분해 주면 되겠지. 통분해 주게 되면 마이너스 하고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베타는 값을 넣지 뭐. 알파 베타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바꿔주죠. 바꿔주고 이제 알파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 알파 플러스 베타에다가 6을 넣게 되면은 얼마? 날아가고 마이너스 2인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또 있으니까 3 해주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주면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는 빵! 는 빵까지 사실은 써줘야 돼요. 2차 방정식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써주면 될 겁니다. 3x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1 어떻게 나왔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구하는 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나왔고 얘가 원하는 게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고 x제곱의 개수 3이다 라는 거를 말 그대로 식으로 옮겨보면 x제곱의 개수는 요 바깥에다 써주는 거고 두 근이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이라 라는 거를 써준 거죠. 이렇게 해서 전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 값들 쏙쏙 넣어가지고 마지막에 는 0만 붙여주면 됩니다. 오케이? 자 다음 거 아이 참 저기 되게 빠른 속도로 먹는데? 저 파리바게뜨 위에 있는 천막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여. 그렇다고 창밖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필수예제 12번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대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휘성!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인가? 여기서 마이너스 2. 그래요. 자 수진? 네? 너무 질문 안 해서 심심했지? 자 알파 베타는 얼마죠? 그래요. 알파 베타 2 요까지 알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가 계속 이어져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베타 제곱 플러스 1 얘를 두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고 하면 이제 식을 요래 써보면 되겠죠. x제곱 개수는 1이래요. 생전 1 이렇게 안 쓰다가 1 곱하기 x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1 그리고 괄호가 하나 더 있어야겠죠.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의 의도대로라면 네. 는 빵이라고 최종적으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전개를 하니까 1은 됐어. 1은 더 이상 쓰지 말고 나오는 거 첫 번째 항은 x제곱이 나오고 뒤에는 뭐가 되냐? 마이너스로 하나 묶어서 알파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그 다음에 얘네 두 개 곱한 게 이제 상수가 되겠죠. 상수가 되는데 얘랑 얘랑 곱하면 뭐 나오냐? 좀 식이 길긴 하네.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나오고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나오고 플러스 1 요 정도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 요거를 계산해 가지고 는빵으로 연결해라 라는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플러스 2 값을 계산해 줘야 되는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고 알파 베타가 2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4 플러스 2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이네 라고 해가지고 밑에 x제곱하고 이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플러스 x라고 써주고 다음에 이 부분 이 부분으로 와서 요거 뭐라고요? 알파 베타의 제곱값이야. 알파 베타의 제곱이니까 알파 베타 2였죠? 4가 되고요. 요거 아까 구하지 않았냐? 요만큼이라고 해가지고 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고 플러스 1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얼마? 5 빼기 3이니까 2구나 플러스 2는 빵이구나 이렇게 완성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뭔가 되게 아니면 아예 여기서 이렇게 뭐 전개하기 귀찮다. 전개하기 귀찮으면 요게 두근이잖아. 요게 두근이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요. 더하게 되면 얼마?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 이게 바로 이 방정식에서 지금 구하려고 하는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에 해당할 녀석이야. 그렇지? 그리고 얘네 두 개를 곱한다? 그러면 아마도 이만큼이 나오겠죠? 요게 또 a분의 c에 들어갈 녀석이야.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식을 쓰는 거나 이렇게 해서 푸는 거나 어차피 구해야 되는 값은 똑같아.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이용해 가지고 요 값을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플러스 1 요 두 개의 값을 구해야 되는 건 사실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식으로 쓰면서 하면 좀 덜 헷갈릴 수 있어서 좀 추천하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러다가도 또 이제 조금 풀다 보면 됐어요. 저는 숫자만 빨리 계산할래요. 이런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잘할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필수예제 11번, 12번을 풀었고 자, 확인 체크 120번, 121번을 한번 신나게 풀어보도록 하죠. 아, 이거 잘하면 여기까지밖에 못하겠는걸? 휘성이가 120번, 121번을 다 맞으면 여기까지만 딱 하고 휘성이가 다 푸는 순간 종료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죠. 한번 풀어보세요. 120번, 121번. 준서야, 좀 이따 오후에 나올 거지? 아, 그래요. 2시 반부터 7시 반 사이에 나와서 공부 좀 하고 그러세요. 알겠죠? 수학. 밖에서 히터도 따뜻하게 틀어줄 테니까 잘하는 뜻은 아닌데 히터도 따뜻하게 틀어줄 테니까 그래도 나도 방학 때 수업하는 게 더 좋아. 너무 밤늦게 수업하면 힘들어. 다 나옴? 납품? 납품? 에이, 는빵이 없잖아.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어딨냐, 답이. 땡땡땡땡땡땡땡. 아싸 좋구나. 그리고 이렇게 2차 방정식을 구하라 라는 문제면 반드시 2차부터 시작해서 는 0 꼴로 끝나야 되는 것이야. 알겠죠? 그래, 이 친구 이리 와봐. 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은 알 수 있나요? 그래요, 한번 써봐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2분의 5. 그렇지, 2분의 5.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오, 훌륭해요. 자, 그렇게 구했죠. 그 다음에 알파 플러스 1이랑 베타 플러스 1을 두 군으로 하고 x제곱의 계수 2인 2차 방정식을 구하래. 그럼 그거를 써보면 2부터 시작을 하고 2요? 왜냐하면 x제곱의 계수가 2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괄호를 열어요. 괄호를 열어서 이거 써요? 그렇지, 하나의 근은 x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쓰면 안 되고 x 마이너스 괄호 열고 알파 플러스 1 일단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다시 괄호를 닫고 이 부분을 보고 x값을 구하면 뭘 구할 수 있겠니? 이게 0이 되도록 만드는 x값이니까 알파 플러스 1이 나오겠지. 그게 바로 이걸 말로 쓴 식으로 바꾸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이야. 그럼 베타 플러스 1을 근으로 갖는 부분은 다시 괄호를 열고 x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그렇지. 아우 그래요. 훌륭해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전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2는 그냥 바깥에다 그냥 하나 두고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건 x제곱이 나오겠죠. 괄호를 열고 x제곱이 첫 항이고 그 다음 나오는 건 얘 곱하기 얘.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건 얘 곱하기 얘잖아. 그러면 마이너스를 하나 쓴 다음에 괄호를 열어서 얘네들을 다 더하는 거죠. 알파 플러스 1 더하기 베타 플러스 1을 다 더해봐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 괄호 닫고 곱하기 x. 왜냐면 x를 곱해놓은 상태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수끼리 얘랑 곱한 거 값이 나올 거예요. 얘랑 아니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거 마이너스부터 시작해서 뒤에 있는 거 얘네 두 개를 곱한 거. 곱한 걸 떴어요. 그렇죠. 플러스로 연결해가지고 플러스 곱하면 제일 처음은 알파 베타. 플러스 그렇죠. 플러스 1? 플러스 1이 아니라 1 곱하기 베타 1 곱하기 알파가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플러스 2장 곱한 거 즉 플러스 1. 그렇게까지 하면 되는 것이야. 그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곱하기 베타 값이 있었잖아. 알파 플러스 베타 값을 넣는 거야. 넣으면 식이 어떻게 될까? 알파 플러스 베타 2분의 5니까 2분의 9 그렇지. 그러면 밑에다가 한 줄 더 써가지고 는 는요?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야. 2 제일 앞에 있는 2 쓰고 괄호에서 x제곱 마이너스 이제 여기서부터 값을 넣는 거죠. 2분의 9x 그 다음에 알파 베타는 얼마? 2였죠. 더하기 2분의 5 2분의 10이라네요. 다 오, 이 친구 계산이 엄청 빨라요. 맞아요. 그래서 2분의 5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이 더 있잖아. 네. 2분의 더하기 1 그러면 3 더하기 2분의 5니까 결국 2분의 11이 맞아요. 그래서 여기 괄호를 이렇게 닫아주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씁시다. 는 2 곱하기 x제곱 괄호 열고 x제곱 마이너스 2분의 9x 플러스 2분의 11. 자 이제 2를 이제 다 곱해줘요. 그러고 나서 는 0으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이야 훌륭해. 자, 그거 해가지고 쓴 다음에 는 0으로 하면 그래서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0. 처음 거 나왔죠? 자 두 번째 거는 뭐 나왔어요? 아이 깜짝이야. 120번은 2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1은 0 나왔을 테고 121번은 4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어떻게 나왔나요? 4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그대는? 지연 뭐 나왔니? 또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 거 보면 뭔가 좀 느낌이 이상해. 네? 계속 불러봐. 그대는 뭐 나왔나요? 이거요.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그래요. 자, 4명이 다 달라 답이. 그래요. 뭐가 답인지 봅시다. 4명 중에 하나는 답이 있네. 다행이야. 하나는 답이 있어서요. 나 마이너스 했어. 휘성. 뭐 나왔나? 저 풀고 있어요. 아 그래요. 알겠어요. 휘성이가 다 풀어 가는 거야. 자, 121번. 과연 누가 답일 것인가? 자,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두 분을 알파랑 베타라고 한다는군요. 자,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마이너스 1이죠. 알파 베타는 2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4이고 그 다음에 근이 x 마이너스 알파 제곱분의 1 그리고 x 마이너스 베타 제곱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요거 구하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러면 는 4 곱하기 첫 항은 x 제곱이고요. 뒤에 나오는 녀석은 마이너스 뭐 이렇게 우당탕거리냐? 베타 제곱분의 1 x 그 다음에 두 개 곱하면 플러스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렇게 안 풀었는데요? 이렇게 안 풀었어요? 그럼 어떻게 풀었어요? 그냥 이거? 한번 했어.
두 개 더 했어요? 네. 그래요. 그럼 알파 제곱분의 1 일단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고 그것도 한번 얘기해 줄게. 자, 이 부분 통분을 해주면 되겠죠? 통분을 해주면 아니야.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3x 나왔어. 통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위에 남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1이고 알파 베타가 2였으니까 여기 분모는 뭐가 되니? 2의 제곱해서 4. 그치? 이 값은 제대로 계산했는지 보자고. 4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이거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 곱하기 2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이 나와요. 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겠지 뭐. 네. 그치? 플러스 4분의 1. 자, 그러면 넣어보면 4 곱하기 x제곱. 그 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4분의 3이었어? 그럼 플러스 4분의 3x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부호에서 틀렸을 거야. 부호에서 플러스 4분의 1. 너희 기다려봐. 는 빵인데 얘가 전개해 보면 4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은 0.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답이고 그 다음에 그대 어떻게 풀었는지 내가 보여주지. 알파 제곱분의 1 그리고 베타 제곱분의 1이야? 그럼 요거 두 개 더한 값이 얼마냐? 라고 해가지고 풀었겠지. 는 알파 제곱 이거 더하는 거는 그러면 이것도 통분했겠네요. 알파 제곱 베타 제곱분의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라고 했죠. 그래서 얼마냐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풀었을 것이야. 그리고 얘는 두 개 곱해가지고 4분의 1이라고 또 신나게 이제 바로 곱하면 되네. 그래서 4분의 1 나왔어. 좋아. 그래. 그러면 4x 제곱이니까 4x 제곱 쓰고 4배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 이렇게 썼겠지. 마지막에 여기서 왜냐면 마이너스 a분의 b라 가지고 그래. 네. 마이너스 a분의 b라서 여기서 부호를 한번 바꿔서 여기다 써줘야 된다는 거. 그거를 좀. 그리고 또 저 지연이 처음에 풀었을 때 뭐라고 풀었는지 알아? 4x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분의 3x가 나왔어요. 이거 그대로 써가지고. 맞지? 그렇게 썼을 거야. 그리고 플러스 4분의 1이라고 이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썼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고. 일단 4라는 게 최고차항의 개수가 4라는 거는 여기에도 4 곱해주고 여기에도 4 곱해줘야 되는 것이야. 그런 거 생각하기 싫으면 이렇게 식 세워서 풀면 된다고. 그러면 그냥 식 다 풀고 나면 답이 최종적으로 그대로 그냥 나오니까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거는 버리면 되고요. 센